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말을 들으시면 마치 만취한 상태로 큰 사고를 냈다고만 생각하실 텐데, 대부분의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는 술을 조금만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뺑소니를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또한 결국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더라도 꼭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범죄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와 특가법에 따른 도주차량 운전죄를 각각 따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 운전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서 설명드리는 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금의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사건에서든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사건들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상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은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의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 등의 민사적인 비용은 제외한 오직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기 위한 합의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뺑소니에 감형 사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장 큰 감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시고 도주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 자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수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에 따라 형을 감경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원 또한 자수한 피고인을 감경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잘하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의 가능성은 오롯이 피해자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부족하지 않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또 앞으로 피해자가 전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공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면 절대 형사 공탁을 할 수 없었는데, 최근 법이 변경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열람에 대하여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기에 조금이나마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꼭 자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도로 곳곳에 있는 CCTV들로 인해서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경찰은 사고를 낸 뒤에 도주한 사람은 음주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행적 조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접촉사고를 낸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황이라면 특가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경과에 따라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지만 너무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도주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즉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 피의자 단계 및 피고인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